그동안에 저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질문만 받아왔잖아요. 오늘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할까요? 이준석 전 대표 탈당하는데 이러고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검찰의 고발 사주에 있는 이런 사고가 이렇게 얘기했고 민주당도 검찰총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민들의 중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자산이고 국민의 도구인 검찰을 악마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일을 20여 년 동안 최선을 다해 했고 국민에게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친 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혁당 빚고문 해결, 4.3 직권재심,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구제, 프락치 관련한 피해에 대한 항소 포기 등 오히려 민주당은 안 했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시민들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은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질문만 받아왔잖아요. 오늘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할까요? 오늘 이준석 전 대표 탈당하는데 일단 만날 계획은 뭐 없으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답에 다 있다고 보는데 왜 제가 계속 똑같은 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표가 예방 같은 경우는 메리트로 수리나가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제가 예방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의장님, 국회의장님 포함해가지고 그 관리에 따라서 그분들의 일정에 맞춰서 제가 가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수검적으로 대통령께 거부권 요청할 때 있으십니까? 아직 통과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법을 통해서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 그렇게 치르겠다는 법? 저는 그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용 악법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걸 과연 민주당이나 다른 당들이 통과시킬지 한번 보죠. 아직 통과도 안 됐으니 거부권을 얘기할 단계도 아닙니다. 그건 뭐 당과 협의할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정치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고 저도 그것에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세대 포위론이나 세대 교체론이라는 말은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이창호 사범은 10대에 3개를 제패했고 조지 포먼은 제 나이 때 헤비급 챔피언 했고요. 히치콕 감독은 60살 때 사이코를 만들었죠. 열정과 동료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선의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정치를 바꿔나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세대 포위론이나 어떤 세대를 나이를 기준으로 갈라치게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정략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는 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위원 이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좋은 분들은 또 좋은 분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사정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잘 설득드리고 진정성 있게 설득드리는 그 시간과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또 공개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비대위원들 모실 때 이전부터 실력을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분들을 좀 더 당으로 모셔올지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여러 자기 땀 흘려 돈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원이 아닌 비정치인들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로 덧붙여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비정치인 위주입니다. 정치인 위주로 할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상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치인들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인들은 또 정치인들의 역할이 있고 또 정치를 바꾸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면에서는 비대위는 또 그런 분들을 제가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당내에서 이런 움직임이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출마를 하셔야 할 분은 오히려 출마를 해야 됩니다. 불출마 자체가 어떤 그게 미덕인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어제 그 말을 했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물론 그 승리의 목적은 동료 시민과 이 나라 더 잘 살게 하겠다는 선의입니다. 헌신과 용기가 필요한데 제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당을 이끌게 되면서 헌신하겠다는 말과 미사여구만으로는 보여드리는 게 한계가 있고 제 진심을 보여드리기에는 석 달은 대단히 짧은 기간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국회가 대단히 중요하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제 그런 개인의 바람보다는 우리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길을 찾은 겁니다. 제가 말로만 헌신하겠다, 헌신하자 하면 다들 그냥 말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 남기 위한 조건으로 홍범도 장군 생산 이전 철회나 이태원 참사 이전을 면담 등을 제시했는데요. 혹시 이 전 대표를 끌어안기 위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 하나하나의 얘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오늘 질문 많이 하시죠? 많이 하셨죠? 이거 내일 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수장이 달린 거. 제가 이 탈당하고 창당하는 과정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제까지도 평론가들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준석이가 한동훈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까지 붙잡아달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탈당하지 않을 거다. 너는 망했다. 저주를 다 퍼부었죠. 근데 언론인들이 저에게 전화 걸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는 이미 4일째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전화를 받을 기대도 하지 않았고 할 생각도 없었으며 저는 결심을 굳히고 이 행동에 나선 것이고요. 합류하는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저희가 차근차근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천하용인팀의 합류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명징하게 말씀드린 것이 김용태 최고위원은 개인의 고민 때문에 합류하지 못했지만은 다른 분들의 거치는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아마 곧 알게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부탁한 것은 가장 명예로운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본인의 뜻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희 추억이 있는 마포 참숯갈비를 선택한 것이고요. 각자 무슨 선택을 하는지는 저는 그건 지켜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미 신당을 창당한 제3세대에서 대표님끼리 많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지향점이 같다면 혹시 국자연당을 창당하시더라도 그러한 세력들과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숯불갈비집을 고르니까 어떤 분들은
해석을 과도하게 하셔가지고 혹시 예전에 불판 갈아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셨던 고 노회찬 전 의원을 생각하면서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참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은 노회찬의 정의당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계동에서 그 정치하셨던 읽을 때 눈물 안 나서 노회찬은 때문에 눈물 나겠네. 이게 근데 제 선배이기도 한 노회찬 의원이 하고자 했던 노동의 가치까지는 제가 하는 정당에 당연히 편입시킬 생각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스펙트럼과 함께하겠다. 그리고 아까 언급해주신 내용 중에 새로운 선택이나 아니면 한국의 희망과 같은 기창당된 정당과 연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양영자 의원과 금태섭 의원과는 매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스펙트럼의 다도 아니고 또 그것이 처음 시작하는 스펙트럼도 아닐 것이며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정의당에서 노동의 정의당까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는 노회찬 대표께서 계셨던 시절의 정의당과 지금의 정의당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의당의 모습과는 약간 차이를 두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